다음에 128쪽 담보물건. 네, 담보물건은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지 담보물건이 붙는 겁니다. 채권 없는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채권 없는 담보물건 없겠죠. 근데 뭐 없는 거? 담보물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죠. 그게 무담보 대출이에요. 무슨 대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다가 보면 이렇게 저축은행에서 뭐 대출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담보 내란 얘기가 담보 없다는 얘기일까? 담보가 없으면 그만큼 뭐가? 이자가 세겠죠. 그래서 담보물건 종류가 일단 세 가지입니다.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유치권에 공식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먼저 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타인 물건을 뭐 해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타인 물건을 뭐 하면서 이 타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이 지출 비용은 그죠? 상환, 돌려달라는 뭐가 발생한다? 채권이 존재합니다. 이때 채권이 변제했을 때 안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네, 유치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먼저 뭐가 돌다가? 점유가 돌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변제가 있으면 그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은 이 한 장짜리 하게 되면 먼저 뭐 하다가 동그라미 1번 하다가 거기 6번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몇 번 유치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이건 암기사항 아닙니다. 이해사항이야. 상실되면 모두 본권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러면 상실이 만약에 침탈이면 뭐라면? 침탈하면 떠오른다는 건 뭐 있어요? 침탈하면 떠오르는 거. 네?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무슨 권? 그러니까 침탈당했을 때 침탈당해서 1년 이내에 무슨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던져서 점유를 뭐 하게 되면 그게 점유물 뭐예요? 반환이야. 아시겠어요? 던져서 1년 이내에 점유를 뭐 하게 되면 회수. 그러면 회수하게 되면 점유가 언제 살아나요? 회수 그때부터다 그러면 또 공백 생기지. 공백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상실 처음부터 점유가 다시 뭐 한다? 부활합니다. 그때 아이고 모두 같이 부활할까?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권 물청이 필요가 없구나. 여기는 본권 유치권 기초로 하는 뭐가 필요가 없다. 여기는 물청이 자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없죠. 왜? 뭐만 살려내면 돼요. 얘만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 무슨 권 물청은 있겠지만 응? 크게 보면 점유권 물청은 있겠죠. 그죠? 근데 뭐는 없다는 거.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뭐만 살리면 된다? 그럼 기출문제 유치권자는 점유권 물청과 유치권 물청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무슨 권 물청만?
점유권 물청만 있지 무슨권 물청이 없다. 물청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세요? 네. 그럼 이제 유치권 129페이지 볼게요. 다시 다 돌아올 거고요. 129페이지 보시면은 320조가 나오죠. 자, 시작되는 단어가 자기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이에요? 자기 물건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 갖고 있다는 논리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기 물건의 대표가 보면은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완성한 경우.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는데 누구 재료요?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완성하면 수급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는 것이지 유치권 갖고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작이 무슨 물건이 아니다. 타인 물건. 자, 물건이니까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죠. 유가증권도 있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모이는 경우 변제 있을 때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공식이 어떻게 돼요? 적으세요. 뭐 하다가 채권 때문에 그럼 유치권 행사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지 채권 행사는 아니죠. 별도로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무슨 권 행사 가지고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130페이지 맨 꼭대기 무슨 물건. 그래서 밑에 판례가 있을 겁니다. 유치권은 타. 지상권도 타인 토지, 지역권도 타인 토지, 전세권도 타인 부동산, 유치권도 타인 물건, 저당권도 타인 부동산이죠. 타 물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누구 거? 수급인 소유.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무슨 자로서 점유하면 돼요?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지 유치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플러스 들어가면 뭐가 인정되지 않는 것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것들. 자, 임차 보증금. 유치권 안 됩니다. 두 번째, 권리금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되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안 되죠. 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식이 안 맞잖아요. 이거 봐봐요. 어떻게? 타인 물건 뭐 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이 되죠. 보증금. 주인 부동산 점유하면서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보증금을 건네주고 인도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아니, 유치권이 안 된다고. 권리금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은 뭐예요? 매매계약에 따라서 대금 채권이 발생한 것이지 부동산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은 아니잖아. 아니, 저는 관행 외우지 말고 이거는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것도 왜 안 돼요?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구별돼요? 아니, 일단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구별되냐고.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 토지 임대차 하게 되면 건물 짓게 되면 건물은 토지 소유자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갑토지를 을이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 지상물이야? 부속물이야? 그럼 지상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지. 토지 소유자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물건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권 가지고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되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부속물은 누구 거야? 건물을 임대차 했는데 에? 임차인이 주인 허락 맡아서 이렇게 중축을 했을 때 기억나요? 중축했을 때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죠. 그죠? 그때 부합물 됐을 때는 유익비 상한 채권이 발생하죠. 근데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이지. 그럼 기존 건물은 주인 거고 부속물은 누구 거야? 임차인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물건 가지고 뭐 하면 안 돼? 유치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물 매매, 부속물 매매를 청구하게 되면 저쪽이 동의해야지 매매가 되어 동의 없이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응? 지상물 사. 이때 주인이 승낙해야지 매매가 이루어진다.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이루어진다. 응? 대답하셔야 돼. 매수권권 형성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응? 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주인이 yes, no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고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고 거절했을 때 들어가는 2차 지상물 매수권은 주인이 yes, no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 글자는 뭐이지만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뭐다? 형성권. 그러니까 주인이 yes 승낙 없이도 매매가 된 거죠. 그죠? 그 매매가 됐을 때는 물건 주는 것하고 돈 주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 문제지 무슨 건 문제는 아니다. 유치권은 아니겠지. 그래서 지상물, 부속물, 매수권 유치권 안 되고 그 대금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이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다음, 임대인 배신 행위로 발생하는 무슨 배상? 아까 임대인 그 주인 부동산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 유치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힘들면 그냥 전부 다 글자 맞추기로 하세요. 보, 권, 대금, 매매, 매. 그죠? 지, 부, 손. 뭐랑 글자가 안 맞아. 글자가 안 맞잖아. 되는 거 힘들면 유 기억하시면 딱 좋아. 뭐요? 유. 여기도 써야 되나? 써요? 보증금하고 뭐가 안 맞고 글자가 안 맞잖아. 권리금도 뭐가 안 맞고 거기 뭐 지상물 가지고도 유 안 되고 뭐 가지고도 이것도 유 안 되고 뭐 가지고 매매대금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면 그냥 아유 글자가 하나도 맞는 게 없구나. 맞는 건 뭐다? 필요비하고 무슨 비?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치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히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면 이제 2번에 니은 체킹하시고요. 거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채권은 점유 중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뭐하고 후에 점유를 뭐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한다. 이런 겁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점유해도 유치권이 되고 현재 채권 가지고 점유해도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면 과거 채권이든 무슨 채권이든 유치권 인정되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로 기억하면 과거 채권 있고 현재 점유하더라도 무슨 권 인정된다는 판례야. 문장 읽어보세요. 채권이 먼저 뭐였고 점유를 취득했죠. 보통은 언제 채권 가지고 유치해요? 현재 점유하면서 현재 채권 가지고 보통 유치권 행사하지. 근데 그 물건 관련 채권이면 무슨 채권이든 과거든 현재든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채권 변제기 도래라고 돼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체킹해 보시고요. 무슨 청구에 관련돼서 유익비 상한 관련돼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뭐하면 허락하면 유치권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시험에 그냥 유익비만 나오게 되면 유치권 가능하지 않아요? 유치권 뭐하다? 가능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원상회복. 무슨 회복? 자, 원상회복이 특약이 붙어 있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됩니다. 무슨 회복이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원상회복 들어가는 것은 유익비 포기 특약이야. 무슨 특약? 유효 무효? 네? 유효. 그러면 뭐를 포기한다는 것은?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뭐도 포기한다는 거야. 종도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회복에 들어가면 원상회복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돼. 왜? 유익비 포기 특약이기 때문에. 주를 포기하는 것은 뭐도 포기하는 거예요. 종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유익비 할 때는 뭐가 되는데 유치권 되는데 이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안 돼. 원상회복. 또 여기도 뭐예요? 상한기간 뭐예요? 허용. 이런 말 나오잖아. 상한기간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됩니다. 다 판례 얘기 전부 다 여기는. 다음 우측합니다. 가로 4번. 적법한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의 기억. 직접 점유이든 무슨 점유이든 상관없다. 유치권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단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자, 조심할 것. 유치권 반환이 아니죠. 점유물 반환 1년 이내에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점유가 살아났죠. 그럼 모두 살아난다. 유치권도 살아날 것이다. 닌 유치권자 간접적 상관없으나 채무자를 뭐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가 없다. 자, 절 보세요.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합니다. 무슨 점유? 점유하고 있죠. 이때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 날아갑니다. 절대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만?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채무자한테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아니. 점유를 줬다가는 그냥 박살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가끔 유치권 때문에 갑이 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자, 수리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어른 수리비 100만원 채권 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채권이 있어서 점유한 건 아니었었죠? 뭐 하다가 자동차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뭐 때문에 수리비 채권 100만원 채권 때문에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이 채무자한테 만약에 뭘 주게 되면 이쪽에다 뭐 주게 되면 여기다 점유를 주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야. 채무자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연습하라.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누구?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점유식이라고 돼 있죠? 무슨 식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로 열고 뭐 압류 전까지 점유를 취득하여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이거 취득시효 있었지? 오원칙 있었지? 예?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기준 잡아서 뭐 접어서 완성 예? 전 하고 뭐가 있었어요? 전은 주장할 수 있고 후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이거 똑같네. 뭐전 기준이 뭐예요? 여기는 압류 전 무슨 건은 압류 전 채권, 유치권 갖고 있는 사람은 압류 후 채권, 유치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새로운 누구? 경락인한테 앞에 사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디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준 안 잡으면은요, 유치권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받는 사람들이 불측의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판례가 결정했습니다. 뭐 이전? 그 가압류 아닙니다. 뭐라고? 압류 전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어디 건? 똑같잖아. 압류 전 대항할 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자, 이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무슨 건? 채권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요. 경락인한테 뭐는 던질 수 있지만,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채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 가지고 문제 낼 때 이제 거기 포인트가 뭐다? 압류. 압류 전 유치권은 경매 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은 대항할 수가 없다. 자, 이제 가로 5번 나왔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자, 그럼 이거 특약에 유효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물권법에서 물권법은 대부분 뭐가 많은데 특약 정해도 달리 정할 수가 없는 무슨 법규? 강행법규인데
가끔 뭐가 있다. 가끔 달리 정해도 관계없는 임의법규가 있죠. 뭐다? 첫 번째 전, 저, 유, 그 다음 뭐예요? 상관, 마유. 첫 번째 뭐예요? 전, 네? 무슨 권? 전세권 뭐예요? 양도, 금지, 특약도 뭐하다? 유효.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그래서 부합물에도 미치고요. 어디도 종물에 미치는데 달리 정한 특약도 뭐하다? 유효. 유 나왔네 이게. 유치권 뭐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 그죠? 이걸 고급스럽게 집어넣으면 이게 뭐다? 임대차에서 아까 했었어요. 임차인 나갈 때 뭐하고 나가세요? 원상 회복 들어가면 뭐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필요비, 유입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 특약은 유효, 무효? 네? 유효죠.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두 포기한다는 거예요. 총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 특약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고급스러운 말은 거기다 뭐 적는다? 우측 있네. 우측에 1번. 우측에 1번 있잖아요.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포인트가 뭐다? 원상 복구. 무슨 복구? 임대인에게 명도계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입비 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미리 뭐한 것.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볼 수 있어. 임차는 유치권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한 거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3편 채권법. 무슨 법? 채권법은 주로 뭐가 많아요?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임의법규가 많죠. 그죠? 근데 가끔 뭐가 있다? 가끔 무슨 법규 있다? 강행법규가 있다. 뭘까요? 술을 먹을 때 기억하세요. 술을 먹으면 술을 2차까지 드시면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 이가 뭘까? 이기 연체했을 때 뭐 하는 거? 해. 지. 차는 뭐야? 차는 차임 증감 무슨 권? 청구권. 해. 해. 기간 약정 없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이거 나올 때 뭐 기억나 이거? 법정갱신. 무슨 갱신? 매.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무슨 규정?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 여기 없네. 에? 그게 무슨 규정? 무슨 회복? 필요비, 유입비. 무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을 때 막 지문이 뜨면은 정신 없잖아요. 지금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죠? 그럼 고급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뭐라고? 계약할 때 무슨 단어 들어가면? 원상, 복구 들어가면 필요비, 유입비, 포기, 특약. 그 규정이 무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약이 유효한 거니까 당연히 유치권,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가끔 원상 회복 들어간 유입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겠죠.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 아는 대로 해보세요. 네? 유비 간과로 모르기 기억하세요. 무슨 번가? 경유비 뭐한다? 경은 경매권. 무슨 권? 유치할 권리. 그죠? 비용 다시 또 달라는 청구권.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간이변제 뭐다? 충당권. 과세수칙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에 관한 것? 131페이지 유치할 권리. 뭐 할 권리? 유치할 권리는 점유 계속 인도 거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맨 밑에 거 보세요. 절대적 효력.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에게 채무변제를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압류 전 유치권을 얘기하는 거겠지. 무슨 전? 주인 바뀌었다. 그죠? 자, 갑의 건물 관련돼서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서 10억입니다. 을이 이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경매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로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정이 1억에 낙찰 받았어요.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이 되겠죠. 그럼 주인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주인 바뀐 이제 정이 을한테 이제 뭐 요구하겠어요? 주인 바뀌었으니까 소유물 반환 들어가겠지.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할 권리는 점유할 권리가 되죠.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무슨 권이니까? 물권이니까. 그리고 이 실제 시험에서 꼭 나와야 돼. 무슨 유치권이라 해야 돼? 이거는 압류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한테 새로운 그림 좀 그렇네. 자, 여기 정이 있으면은 경락대금 1억에 낙찰 받았을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 채권 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10억 채권을 달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유는 이 사람 빚까지 이 사람이 뭐 하던 거 아니에요. 경락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한테 뭐는 행사할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 그럼 채권은 오운이잖아, 이거. 뭐라고? 누구한테만?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올 아니야, 올.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유치권으로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을 달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이 와서 이제 을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흥정하는 거야. 얼마 주면 이거 풀래. 그래서 뭐 5억 주면 풀겠다 그러면 5억 주고서 풀 수 있어요. 돈 갚는 건 누구 마음이지만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지. 압류전 유치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과 채무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압류전 무슨 권? 유치권. 됐고요. 다음 넘기시고요. 자, 130페이지는 이제 그냥 글자 닦게요. 경매권이 있다 없다. 1.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자.
다음에 유는 앞에서 이미 결정했죠. 앞에 거 유 취할 권리 있죠? 그 다음에 130이지. B는 어디 있을까? 우측 5번에 있네. B 간이변제 충당. 그죠? 과실 수취권. 그래서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경유비 간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거. 네.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책이 없을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129페이지가 다시 나와요. 몇 페이지죠?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기출 있네. 맨 밑에 기출 있죠? 뭐라고 돼 있을까?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성이 없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거 우가 없고 물상 대의성이 없고 다시 또 물이 없습니다. 예? 이게 뭘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무슨 권 물청이죠? 아니, 유치권 물청은 없지. 단 무슨 권 물청은 당연히 있겠지. 이건 무슨 대비? 물상 대비 없습니다. 뭐도 없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타가 뭘까? 타 담보 제공 청구권. 이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 권리입니다. 누구 권리요? 누게 아니다. 유치권자께 아닙니다. 네, 해서 128페이지 기출. 우 없고 물 없다. 또 뭐가 없다? 물권적 청구권 없다. 없으니까 안 적어놨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계속 넘기셔가지고 134페이지 가세요. 네, 맨 위에 유치권 소멸해가지고 가로 2번에 2번 있죠. 다른 담보 제공 있죠. 그게 바로 뭐다? 타담보입니다. 타담보 제공은 누구 권리? 채무자 권리이지 유치권자 권리는 아니죠. 그쵸? 그러면 유치권 정리합시다. 인정 안 되는 것, 인정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공식 기억하시고 타인 물건 뭐 하다가 유치권 들어갑니다. 공식 기억하시고 인정되지 않는 게 뭐다?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래서 무슨 성? 물상 대의성 없다. 유치권 물청 없다. 근데 점유권 물청은 있는 건 별개예요.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채무자 권리. 자, 인정되는 거. 디젤차 생각하세요. 디젤차. 경유비 간과. 무슨 권은 있다. 근데 뭐가 없어? 우선 변제가 없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내고 싶어요? 경매권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다. 그럼 또 큰일 납니다. 뭐는 있어도 우선 변제권 없어. 유치할 권리. 비용 상한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취득권. 이렇게 일단 글자를 따서 음으로 해놓은 다음에 자꾸 읽으면서 거기다 이제 의미를 자꾸 부여하시라는 얘기예요. 유치권 틀리면 안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